민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입니다. 어느 날 회의 중 상사인 박 팀장이 민수의 보고서를 보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기본적인 실수도 못 잡고 이제까지 뭐 했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사소한 실수를 놓친 부분은 맞지만 박 팀장은 모두가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크게 지적하며 민수의 자존심을 크게 상처 입혔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일인가 하고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였죠. 민수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을 되새기며 화가 난 감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일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고 점점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는 마음의 불꽃이며 그 불꽃은 끝내 자신을 태운다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화는 결국 내 삶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민수는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감정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나는 순간에는 잠시 자리를 피하고 깊게 숨을 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이 나를 비난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되뇌이며 그 사건을 큰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내가 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자문해 보세요. 간단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내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결과적으로 당신이 화를 내거나 싸움을 벌일 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꽃이며 그 불꽃은 끝내 자신을 태운다.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말에 심하게 화가 나 미칠 것 같았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함을 느끼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 마음을 찔렀을 때 감정이 폭발할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자존감도 흔들리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죠.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나만 상처받고 정작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석가모니의 명언과 함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비난을 내 것이 되게 하지 마라. 지영은 친구들 사이에서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지영은 자신의 새로운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요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 너무 재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인 미나는 웃으며 내가 발로 그려도 너보다는 잘 그릴 것 같은데. 라고 비웃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미나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자신이 한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지영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선택을 폄하할 때 그 말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타인의 말이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삶과 가치관을 흔들지 않도록 내 안에서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타인의 말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남의 말은 그저 남의 생각일 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영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그림 그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독이 너에게도 묻는다. 지우는 친한 친구인 동은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동은은 평소에 불평이 많고 늘 남을 험담하는 편이었지만 지우는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라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은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 함께 빠져들면서 본인도 점점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은은 자꾸만 지우에게 너는 너무 착해 빠져서 손해볼 거야 라거나 그렇게 살면 넌 결국 실패할 거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독이 너에게도 묻는다. 지우는 동은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험담이 시작될 때마다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은은 점점 지우와 대화하는 걸 시들해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지우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 내 삶을 만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영희는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동료들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아침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 자신만 배제되는 느낌을 받고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며 괜한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영희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영희 씨가 주도해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영희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주 경험한 자기 의심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무겁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 안에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했기에 외부의 평가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작은 성취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것도 있고
팀원들이 내 의견을 받아들였던 순간들도 많았잖아. 라며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장점과 성취를 한 번에 생각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희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상사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영희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한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악한 말은 결국 상대에게로 돌아간다. 태영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한 친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소극적이야? 남들 다 아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태영은 자신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고민이었고 그런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태영은 오랜 친구의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라는 자책감이 들었고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석가모니는 비난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악한 말은 결국 상대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비난은 결국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비난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흔들리게 할 이유가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악한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태영은 친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그 친구의 생각일 뿐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영은 친구 그 말을 다시 되새기지 않는 대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며 소극적인 면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친구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을 마음속으로 다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석진은 SNS를 통해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왔고 자신의 감각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게시물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사진이라고? 색감도 이상하고 구도도 별로야. 진짜 기본기가 부족하네. 석진은 그 댓글을 읽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있었지만 단 한 개의 비판적인 댓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걸까? 그만 찍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곱씹지만 사실 그런 말은 바람과 같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진은 처음엔 속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정말 객관적인 걸까?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취향일 뿐일까? 그러자 비판적인 댓글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석진은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자신의 스타일을 꾸준히 발전시켰으며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석가모니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며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부의 상황과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과 악의적인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 내 삶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들다면 작은 실천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진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